진입 타이밍이요. 진입 타이밍이 아까 여기서 보실 때 이 라인이었어요. 뚫고 도전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도전하고, 이때 이 사이가 오버나잇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버나잇 때는 제가 포지션을 종료했다가 오전 중에 다시 한번 뚫어주는 각이 보일 때 재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벼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아니면 여기를 뚫어줄 때, 그런 타이밍에 진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스카이 AI는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진입 타이밍은 여기 뚫어줄 때나 아니면은 여기서 비비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줄 때는 얘가 밀리지 않고 올라서 주려는 힘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뚫어주지 못하는 시점들 있죠? 이때는 눌릴 확률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꼭대기요. 돌파 매매는 보통 뚫을 때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면 고점에서 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인데요. 뱅크는 익절을 하지 못하고 본절 로스에 걸렸던 코인이에요. 뱅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류의 차트가 상승이 잘 나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2주 전까지는 잘 먹혔던 차트인데 지금은 비트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2주 전보다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한 매매입니다. 이 돌파 매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뚫어주는 저항대를 형성을 해놓고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돌파 매매와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올리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 이 고점을 뚫어주는 돌파 매매, 이 두 개 중에 요즘은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것보다 상승 추세의 상방을 뚫어주는 돌파 매매가 조금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뱅크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것과 다른 종류의 돌파 매매가 나왔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뱅크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코인입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긴 꼬리와 긴 움직임, 이 꼬리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변동성이 나와줬던 게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이 코인은 잡코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통 메이저급에서는 이런 큰 변동성은 나오진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니까 작은 금액으로 이런 장난질을 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현 시점에서 뱅크를 본다면 여기 가장 긴 캔들의 종가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 구간과 여기 종가 라인의 중요한 유의미한 자리이겠죠. 근데 윗꼬리는 현재와 가격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음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라인을 쭉 그어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옆으로 쭉 밀면 12월 26일에 여기서 비비면서 결국 꼬리는 올라갔지만 몸통이 이 위에서 마감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죠. 그랬다는 거는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의 큰 매물, 거래량이 많이 쌓였죠. 거래량이 많이 쌓였다는 건 여기서 이 캔들에서 사고팔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 찍혔죠. 캔들의 몸통 마감 부분이 종가입니다. 종가가 여기에서 찍혔다는 건 이 수많은 거래량의 끝이 여기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꼬리가 여기까지도 나와줬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 여기까지 말아올린 거예요. 그렇다는 건 미래에도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크게 오를 수 있는 강한 저항대 라인이 생긴 겁니다. 거래량이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요. 근데 미래에 봤을 때 종가가 이 캔들의 음봉 캔들의 종가를 넘지 못했죠. 몸통이 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매물을 넘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미래로 왔을 때 우리가 도전을 해볼 때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꼬리로 계속해서 여기를 두드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여기서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 번 두드리는 움직임이 저점도 계속해서 올려줬죠. 저점을 올리면서 꼬리로 여러 번 시도하는 모습이 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요즘에 워낙 비트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꼬리 라인 매물을 소화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터치를 하는데 넘기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그래서 근사치와 근처 우리가 물태울 라인을 정해두긴 했지만 여기는 쉽게 넘기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절 로스를 걸어두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3-4번 터치를 하고 넘겨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여러 번의 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린다는 건 우리가 봤던 미나코인도 그랬어요. 여러 번의 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뚫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이렇게 하락의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 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항대를 그어놓고 한 5번, 6번 시도 후에도 몸통이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몸통이 넘기지 못하고 꼬리로만 계속 터치를 하고 눌렸죠. 그런 코인들은 오래 가져가지 말고 저점을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해도 탈출하고 그냥 다른 코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피로도가 없는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매수를 해놓고 그 코인이 올라갈 거라는 희망은 가지지만 우리 계좌에 찍혀 있는 게 마이너스를 계속 보고 있는다면 굉장한 피로감이 몰려오거든요. 그런 피로감을 최대한 줄여야 오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코인들은 많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코인에 희망을 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뱅크는 본절 로스에 탈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음 코인 한번 스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은 우리가 먹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계속 나와줬죠.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장한 지 11월에 상장을 했죠. 약 이제 3달 차가 되어 가는데 이 코인을 골랐던 이유는 2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이 시점에 얘만큼 좋아 보이는 코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돌파를 이전 고점 라인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락의 추세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도 하락의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지지를 받고 여기가 지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상장을 했고 가격은 여기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처음 보는
가격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코인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락을 쭉 이어지다가 이 하락 추세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쭉 나와준 다음에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이 고점, 종가 라인, 꼬리 아니고 종가입니다. 이 라인은 미래에도 쭉 중요한 유의미한 매물 라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커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 구간이 뭔가 지지로 받아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밀어봤을 때도 여기를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하락이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와서 첫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지속하는 이 고가를 찍은 종가의 선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쭉 나왔죠? 이후로 하락이 쭉 거세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하락의 끝부분이죠.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요. 상승을 쭉 하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눌리죠. 그럼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하락이 쭉 나오다가 첫 번째 고점을 찍고 눌리는 이 고점 라인의 종가에 선을 그어줬죠. 하락이 쭉 눌리다가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눌림이 나와줍니다. 그럼 이 고점을 찍은 캔들의 종가 라인에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고 미래로 가요. 미래로 쭉 가면은 이 고점 라인을 기준으로 또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는다는 건 여기서 누군가 매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매도를 하죠. 근데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고점도 올립니다. 자, 이제 날봉으로는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좀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래서 탑다운이 중요한 거예요. 탑다운은 큰 시간대, 날봉, 주봉 이런 데서 다운 4시간, 1시간 15분 큰 시간 프레임에서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기준을 점점점 낮추면서 보는 겁니다. 일봉이나 주봉에서 이쁜 차트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더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내려와야겠죠. 4시간 봉으로 봐서 봤을 때 아까 그어놓은 선이 지지가 잘 되어 있죠. 지지가 잘 되어 있고 우측을 봤을 땐 고점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미래로 봤을 땐 여기에서 계속 막히죠. 근데 우리가 들어간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또 시간봉으로 내려옵니다. 아까 막혔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또 밀어주면서 저점을 올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쭉쭉쭉 올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또다시 더 작은 시간 프레임인 15분으로 올게요. 우리가 타점을 잡았던 이 지점입니다. 자, 우선 이 0.017431 이 지점은 일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잡았던 이 캔들의 고점 라인이죠. 이걸 기억하고 다시 15분 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분 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고점을 계속해서 넘기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고점도 올리죠. 이전과 달라요. 자, 여기
한 번에 슉 올렸다 빠집니다. 여기는 첫 번째 고점 탈취 구간이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죠. 근데 제가 단기봉에서 급등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 누군가가 크게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항대 라인을 급등을 해서 장대로 뚫어버리는 애들은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크니 건들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와 여기 첫 번째 고점 탈취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급등해서 장대로 탈취한 이 구간 제외하고 세 번째 너무 이쁘게 계단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지키는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좋게 봤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 저항대 위치를 계속 톡톡톡 하면서 천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닌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 저항대 라인을 뚫어줬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 매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쭉쭉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죠. 다시 보면은 날봉 확인 시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둡니다. 하락해서 처음 반등 나왔던 지점에 종가, 하락해서 처음 반등 나와줬던 지점에 종가의 기준점을 그어놨죠. 그리고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단기봉에서는 캔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관찰을 했어요. 그런 관찰을 하다 보니 이 저항대를, 고점을 만들어주었던 저항대를, 상승을,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움직임을 돌파하는 시점에 여기 저항대도 같이 돌파를 강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충분히 두 개의 저항대를 돌파해줬다는 건 다음 봉에 시간이 지나면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남아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은 저점을 올려주는 움직임과 단기봉에서는 고점을 넘겨주는 움직임, 그리고 저항대를 같이 뚫어주는, 기준점이 되었던 저항대를 같이 뚫어주는 움직임이 세 개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비교적 편안하게 진입 후에 상승이 바로 나와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테이블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